일단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일단 필기 합격 하신 게 확실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서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축하드려요. 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여기 오신 이유, 진짜 비슷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최종 합격하기 위함인 거죠. 자, 최종 합격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사실 따지고 보면 종국적으로 다 면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서류도 제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신체 검사도 받을 거고, 적성 검사도 받으실 거고, 사전 조사도 쓰시고, 체력 검사 다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면접과 연관이 되어 있고, 면접을 잘 봐야지 최종 합격할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전 조사서에서 이상한 말을 써놨습니다. 혹은 적성 검사를 대충대충 봐가지고요. 적성 검사 결과가 대단히 좋지 않아요. 혹은 그 정보과 형사님 전화 왔을 때 신원조사 한다고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안 좋게 통화를 하시거나 안 좋은 이미지를 줬어요. 그러면 최종 합격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남은 과정을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학원에서 우리 학원 뭐 제외해가지고 25만 원에 그 고시원 뭐 제외한 게 있다니까요. 고시원 비싸죠? 한 50만 원씩 하죠? 그러니까 뭐 면접만 하실 거면 25만 원 제외한 데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그 데스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다 왔나요? 다 받으셨어요? 서류 못 받으신 분? 아직 좀 있네. 잠깐만요. 그러면 서류 작성하기 전에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1부는 서류 발급 및 작성 안내. 그래서 제가 그 나눠드린 서류 각 항목에 대해서 어디서 발급받는 게 좋고 어디서 발급받으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성도 해볼 겁니다. 오늘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펜들 다들 준비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작성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어저께 발표난 걸 제가 전 지역을 다 훑어가지고요. 일정 정리도 하고 뭐 몇 명씩 붙였는지 예년에 비해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그런 거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필기시험 결과 분석이랑 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잠깐 쉴 거고요. 요 시간이 아마 대략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요거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귀가하셔도 되고 운동하러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남은 과정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요걸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 과정은 일단 2020년 1차, 2차 저희 작년에 저희 학생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뭐 아쉬웠던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 좀 합격률 같은 거 보여드릴 거고요. 자, 남은 과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왜 하는 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반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점. 여러분들이 1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1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와가지고 막 현란한 말씀을 드리고 뭐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최고예요, 뭐 지금 수강하세요, 뭐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 수강생 비수강생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수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그 5만 원 할인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5만 원이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5만 원 크잖아요. 그리고 노량진 전체 면접 학원비가 싸지 않습니다. 결코 비싸요. 여러분들이 내는 수강료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신 돈 혹은 설령 여러분들이 벌었다 손 치더라도 정말 얼마나 힘들게 벌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건 그냥 유리한 그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등록하시면 그러니까 아마 꼭 오늘 아니어도 될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까지인 걸로 얼리버드 혜택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시면 5만 원 할인을 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수강료는 48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5만 원 할인 받으면 43만 원이고 그 안에는 모든 일체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학원처럼 뭐 적성 검사 비용 뭐 3만 3천 원, 뭐 별도, 뭐 사전조사 특강 뭐 몇만 원 별도, 첨삭 몇만 원 별도 이런 거 아예 없고요. 우리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마 하실 거면, 그러니까 안 하실 거면 상관이 없지만 하실 거면 지금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서류 다 받으셨죠, 이제? 안 받으신 분 없죠, 서류?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예. 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서류 작성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모든 서류는요, 워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자필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서류 제출 안내는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그리고 뭐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모두 다 워드로 작성하세요. 내가 한석봉이 아닌 이상은 워드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각 시도 경찰청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출 서류도 다르고요. 양식도 조금씩 달라요. 서류 제출 안내를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검토는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명칭 바뀐 거 알죠? 이번 면접하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명칭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제일 입에 붙은 게 뭐예요? 지방청, 인천지방청, 서울지방청. 이제 그거 아니잖아요. 알죠? 자치경찰제도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각 홈페이지 들어가면 더 이상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닙니다.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인천경찰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냥 시도경찰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돼서요. 지금 또 지방청이라. 각 시도경찰청 1부인가요? 거기에 이제 자치경찰부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매 장에 보면요, 서명하는欄이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괄호치고 서명. 일단 요건 간단히 설명 드리시면 되고요. 제가 나중에 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성함을 정자로 적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다 하면 연예인들 사인하는 거 있죠. 서명에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무원 되실 분들이고 모든 공문서에는요, 정확하게 정자로 홍길동, 거기 보시면 가로 쳐놓고 서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정자로 홍길동, 여러분들 성함을 쓰시는 게 서명입니다. 자, 그리고 매장 하단에 응시번호 성명 기재할 거고요. 차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는 다 순서대로 편철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대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가실 거예요. 혹은 그 파일 박스 같은 데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 서류를 통째로 제출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각 시도경찰청 교육계 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요. 앞에 자리 있습니다. 앉으세요. 시도경찰청 그 교육계 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뭘 꺼내라고 할 겁니다. 뭐 신원진술서 꺼내세요. 뭐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꺼내세요. 뭐 등등 뭐 다 꺼내세요 한 다음에 뭐 책상 좌측에 놓거나 혹은 들고 있으면 그 직원들이 걷어갈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제출할 거니까 반드시 깨끗한 대봉투에 준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순서대로 편철해가지고 가져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대부분 공부하셨잖아요. 서류 같은 경우는 간접 증거이고요. 자, 면접장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증거예요. 원본 증거이고. 서류고 나발이고 여러분들이 좋으면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서류 제출 자체가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다 쓰세요. 오늘 다 쓰시고 집에 가셔서 워드로 작성만 하신 다음에 서류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이제. 그리고 이제 체력을 열심히 하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밴드로 공지해 드릴 거예요. 뭐 어느 지방청은 언제까지 적성검사 미리 응시하시고 적성검사 요령 숙제해 놓으시고 결과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조사서 뭐 어느 지방청은 뭐 1차 특강에 들으시고요. 뭐 나머지 2차 특강에 들으셔도 됩니다. 등등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런 거 하나씩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 준비하시고 그러면 적성검사, 사전조사서, 체력 됐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고 나면
각 시도경찰청 정보과 형사님이 전화를 할 거예요. 신원조사. 그것도 전화 오기 전에 제가 미리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답변들이나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밴드에 쫙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숙지해 놓으시고 통화 잘 하시고, 그리고 3월 29일 날 개강하면 이제 그때부터 면접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 한번 봐볼게요. 맨 앞 페이지에는 제가 메모하시라고, 저도 한 장 주시지. 메모하시라고 제가 메모장이랑요, 그 다음에 학원 인적성과 사전조사서 일정을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구체적인 건 별도로 밴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양식은요, 서울경찰청 양식입니다. 대동소이해요. 거의 95%가 같습니다. 근데 뭐 5%나 혹은 1, 2% 정도가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참. 그리고 이번부터요, 시도경찰청 자체 신검이 없습니다. 얘기 들으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받으시죠. 그러니까 신검의 종류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받는 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그거 하나고, 그러니까 뭐 키, 몸무게, 뭐 시력, 혈압,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찍잖아요. 그 병원에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그 시도 경찰청에 가셔서 외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속옷만 입고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접혔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사지의 완전성, 그 다음에 뭐 큰 흉터가 있는지, 담배빵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은지, 문신 있지 않은지 이런 거 체크했었는데 그 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병원 그 신체검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 문신에 관한 규정도 대폭 완화가 되었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 시도경찰청에 갔을 때, 각 해당 경찰청에 갔을 때 신체검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게 또 하나 있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020년 2차까지는 생활기록부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수업간에 출결, 그 다음에 뭐 장래희망, 담임선생 소견 등등 해서 개별 면접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특히나 어린 분들은 생활기록부 안 좋은 때가 더 많잖아요.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산점은 지금 전 지방청 공통으로 4월 9일을 제출 기한 마감으로 잡아놨습니다. 4월 9일은 적성검사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점을 못 채우신 분이 있으면 4월 9일까지 준비를 하셔서, 근데 이제 4월 9일날 아마 그 경찰청에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 4월 9일날 나오면 그거 갖고 여러분들 가셔야 된다. 어찌됐건 1점은 중요하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어학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는 면접일 기준 5월 3일인가요? 그 면접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그런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류 구성은 사뭇 조금씩 달라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청 학생들은 그냥 이거 보고 오늘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다른 지역 분들이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요. 거의 95% 이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기에다 놔두시고, 댁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해당하는 그 지역의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체검사 있잖아요. 신체검사는 그 반드시 신양식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혹시 신검 받으신 분 거기서 한번 해볼게요. 어휴, 잘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100% 가는 겁니다. 안 하신 분들은 신검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잘하셨고요. 성해병원에서 하신 분들은 그 신양식에 기초해가지고 신검 받으신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그런 오류를 줄여드리는 게 제 임무니까. 그 엊그저께 보니까 카페에서 뭐 필기 발표 나면 양식 새로 나오니까 기존에 받은 사람들 뭐 안 된다. 아니에요. 이미 병원에서는 신양식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놨고, 지금 미리 받으신 분들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체검사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지방 국공립병원이나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때에 따라서는 구양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양식이 맞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이번에 또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은 해드릴 텐데 만약에 댁에 가셔가지고 서류 제출 이거 작성하는 거 좀 헷갈린다 싶으면 경기 북부청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북부가 아주 꼼꼼하게 잘 해놨거든요. 아예 경기 북부는 이렇게 몇 장으로 신원진서 어떻게 쓰는지 뭐 서류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는지 그런 걸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랑 인천 제일 추천드리는 건 경기 북부 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를 참고해서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볼게요. 1번 제출 서류 총괄표 있죠. 이거는 원래는 그 있는 지역이 있었고 또 없는 지역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전 지역 공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제출 서류 총괄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산점 자격증 사본 각 일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가산점으로 제출한 자격증 있죠. 그거는 한 면에 하나씩 복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1종 대형 면허다. 그럼 면허증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한 면에 하나씩 준비하시면 돼요. 그 사본 자격증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도 되고 취득 발급 확인서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자격증을 그냥 사본으로 한 면 복사하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뭐 확인서 같은 거 발급 받으셔도 가능하고요. 흑백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추후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는 21년 4월 9일까지 제출. 요거는 기본적인 모든 서류는 적성검사나 뭐 체력검사 때 여러분들이 각 시도 경찰청에 갈 때 그때 내라고 할 거예요. 서류 제출 기한을 주거든. 근데 만약에 그때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이 있다 하면 4월 9일까지 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번 신원진술서 두부 요거도 제공되는 서류예요. 이따가 쓸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두부 이것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서류이고요. 체크만 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 북부나 남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 부만 내면 돼요. 각 그 지역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용 사전 동의서 이것도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서류의 리스트에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서류니까 표시만 해갖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기본증명서 상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 본인 기준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뭐 일반, 특수 이런 거 안 되고요. 주민번호 다 나온 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혹은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뭐 거기서도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주민센터에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한 번에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가족관계증명서 이것도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되고 본인 기준 상세 두부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두부 돼 있죠. 이거는 한국신용정보원 그 뒤에 다 나와요. 안 쓰셔도 됩니다. 크레딧포유라고 거기서 발급받으시면 무료예요. 근데 다른 밑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연간 뭐 회비를 결제해야 됩니다. 몇만 원씩 내야 되니까 오바예요. 6바, 7바 거기 들어가지 마시고 맨 위에 있는 거 크레딧포유 or.kr 거기 들어가셔서 무료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개인정보 조회,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한부 이것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니까요. 이따 거기에다가 표시만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 10번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게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받은 겁니다. 요거는 인비 처리할 거고요. 혹시 100일 경비단 학생들은 흉이 그러니까 가슴둘레가 거기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해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리스트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다른 병원 가실 분들은 그거 이제 100일 경비단 학생이다. 그럼 흉이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식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11번 복무 확인서 이거는 전의경 경체이신 분들만 복무 확인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표창장 또는 감사장 사본 한부 그리고 여기 당구장 표시 있죠. 범인 검거 유공의 하남 이게 뒤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범인 검거 등의 뭐 공로로 인해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표창장도 내도 될 것처럼 그런 여지를 줬거든요. 근데 여기 대놓고 범인 검거 유공의 하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표창을 내면요. 교육계 직원들이 일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난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챙겨 가셔도 돼요. 근데 받아들여질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인 검거가 핵심입니다. 범인 검거로 인해서 경찰 관서장 표창을 받은 게 있는 분들은 제출하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미련 갖지 않으셔도 된다. 자,
나는 진짜 표창이 많아.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나 이거 내고 싶은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원본 증거잖아, 여러분들은. 면접 때 이야기하면 돼요. 직접 가가지고 저는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이러이러한 일을 경험해서 과거에 이러한 표창을 몇 회 수여한 적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게 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설령 못 낸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3번. 도핑 테스트 동의서 및 서약서 환부. 서울은 도핑 테스트 동의서 및 서약서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 북부, 남부, 나머지 지방청은 체력 검사 서약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공하는 서류이고요. 거기에다가 서명만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중요해요. 자, 모든 제출 서류는 각 장마다 하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 이거는 모든 지방청이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헷갈리니까 그냥 지방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 시도 경찰청 여러분들 해당한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제출 서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제출 서류 있죠. 그거는 매장 하단.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매장 하단에다가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자, 이유는 과거에 이걸 이렇게 스테플러 찍어서 냈던 적이 있거든요. 수년 전에는 이제 스테플러를 찍어내니까 한쪽이 이렇게 높아질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 툭 잡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누구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지. 막 섞여버려가지고. 그래서 매장 하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경찰청에서 제공한 서류는요, 매장 하단에 그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로 다 작성하시면 되고. 자, 근데 기본증명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건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예를 들어 응시번호 1, 2, 3, 4, 5,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홍길동 이렇게 매장 하단에 여러분들이 자필로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 신차검사서, 이거는 병원에서 신검 받고 나면 인비 처리해 주잖아요. 그 서류를 안에 봉투에 넣고 그 병원에 직인을 찍은 후에 테이프를 발라서 밀봉해 버린단 말이에요. 쓸 수 없잖아요. 봉투 겉면에다가 수험번호랑 수험번호랑 성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은 빠짐없이 모두 기재 및 서명, 이름을 정자로 기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자동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스테이플러 필히 제거. 이거 뭐라 그러죠? 스테이플러, 호치케스 꽂혀 있는 거 다 빼야 됩니다. 빼고 밋밋하게 해가지고 갖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지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뒷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볼게요. 서류 작성 및 유의사항. 자, 1번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이게 병원에서 받는 거. 자, 병원에 따라 검사서 발부가 3일에서 7일 소요될 수 있으니 여기도 나와 있죠. 필기 합격자 발표 즉시 준비. 지금 신검 안 받으신 분들은요, 빡세게 운동하기 전에 무조건 신검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간수치 이상 등으로 재검 문제가 진짜 많이 발생할 거예요. 무조건 먼저 받으신다. 자, 그리고 학원에 데스크에 갖다 놨어요. 지금 여기 신검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나눠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데스크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강생 아니어도 그냥 드릴 테니까 갖고 가시고요. 대형 같은 경우도 그 10% 할인하는 그 전단지 같은 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할인 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줄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 인비 처리해라. 병원 담당 직원 날인 후 봉인해라. 의원 같은 거 안 됩니다. 보건소 안 되고요. 자,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는 20년 11월 6일 이후 발급한 개정된 양식만 인정이 된다. 자, 2차나 1차 시험에 붙어가지고 TBP 마약 검사만 추가해가지고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 안 됩니다. 전체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번에는요. 자, 반드시 마약 검사서를 첨부할 거 그거 알아서 해줍니다. 자, 됐고요. 자, 101단 흉의 항목 추가 검사, 적의 빈 공간에 기재. 그 위에 있는 빈 공간에 기재하라는 뜻인데 병원에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혹시 101단 학생들은 요거 흉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단은 교정 시력 안 되는 거 알죠? 난 1.0. 안경 벗은 상태에서 1.0이 되어야 된다. 자, 2번 신원질서 볼게요. 신원질서가 한 장 넘기면 한 장 넘기면 신원질서 있죠? 있죠? 고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앞으로 갈게요. 자, 한부 작성 후 한부는 복사하여 제출 가능.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어차피 두 부를 내야 되는데 다 컴퓨터로 출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장 출력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사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 컬러 사진 있죠? 그 사진을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인쇄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 자, 단 사진 부착 및 날인은 두 부에 각각.
하여야 함, 사진 등에 테이프 붙이지 말 것. 보통은 아마 사진을 붙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풀로만 붙이고 그 위에 테이프 같은 거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원지에서 두부 낼 거거든요. 각 앞면에다가 사진은 하나하나씩 붙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워드로 작성 가능되어 있는데 무조건 워드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자유롭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작성. 포인트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좀 수정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학력란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쓸 텐데 뭐 저는 석사 과정도 있고요. 대학원 과정도 뭐 박사 과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학교를 옮기기도 했고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칸이 모자란다. 칸 늘리셔도 돼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아. 글씨 폰트 줄이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만 크기면 돼요. 자, 거기 안에 등록 기준 여기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원지수 네 번째 학력란에는 초등학교부터 최종 학력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게 서울이 대충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신원지수서에는요 고교 이상 이렇게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모든 지방청이 전부 다 고교 이상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청 학생들도 고교 이상부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꼼꼼히 할래 하면 맨 위서부터 초, 중, 고, 대 순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따 기간 기재할 때 년, 월 단위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경력은 뒷페이지 메뉴에 보면 경력 관공서가 있거든요. 아니요, 안 넘기셔도 돼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가족사항 보면 부모, 배우자, 자녀만 기록돼 있죠. 형제자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이나 동생, 언니, 누나 이런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친교 인물은 초중고 대학교 관계없다. 해당 란은 빠짐없이 작성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공란으로 둘 것. 그냥 빈칸으로 냅둬라. 자, 3번, 4번 봅시다.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자, 반드시 본인 기준, 밑줄 치시고 본인 기준, 그 다음에 상세 증명서로 발급. 본인 기준 상세, 그걸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증명서 한 부가 1페이지, 2페이지 두 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2페이지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1페이지, 2페이지 두 개 다 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13자리 정확히 표시할 것. 뒷번호 뭐 1 뒤에 2 뒤에 뭐 가려진 거 없이 전부 다 표시되게끔 발급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무인 발급기로 발급받으시면 싸고 금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번 개인 신용정부서. 요거는 여러분들 신용과 관련된 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뭐 부채 같은 거 있는 게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거 됐고 흑백 출력 가능하고요. 간이 신용정보서 가능하고 다 됐고요. 발급 장소 보시면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foryou.or.kr 있죠. 접속 무료 발급. 거기 밑줄 치세요. 거기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밑에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6번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자격증 한 건당 A4용지 한 장에 각각 복사. 보통은 3가지 정도씩 자격증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당 한 면, 한 페이지에 하나씩. 양면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모든 서류는 다 단면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양면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에서 발급한 자격증 또는 성적증명서, 취득 발급 확인서 제출 가능하고요. 흑백도 됩니다. 어학 능력 자격증은 면접 시험일 5월 3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을 인정합니다. 자, 7번 중요 범인 검거 등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어쩌죠 돼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범인 검거에 해당하는 표창장만을 받아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복무 확인서 전의경 학생들만 받으시면 되고요.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가면요 또 지방청 가라고 하는 때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제출 서류 총괄표 한번 볼게요. 응시 분야 거기에다 이제 지금부터는 기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직접 쓰시고요. 응시 분야는 뭐 일반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순경 공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일반남, 일반여 혹은 전의경, 101단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기타 특채이신 분들은 거기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응시 번호까지 기재해 볼게요. 그 다음 그 옆에 성명 직접 기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기재해 보세요. 2001년 뭐 3월 4일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와, 진짜 나이들이 엄청 어려졌더라고요. 우리 우리 학생이 이제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민번호 부르세요 그랬더니 010 뭐 3뭐뭐에 이래가지고 아니요 전화번호 말고요 주민번호 부르세요 했대. 2001년생 010 알고 있나요? 다들 그래서 안 웃긴 건가요? 그래요.
자, 전화번호, 휴대폰까지 기재하겠습니다. 다 쓰셨죠? 자, 그리고 밑에 제출 서류 순서대로 편철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류 다 발급하면요, 요 순서대로 쌓으면 돼요. 자, 1번이 가산점 자격증 사본 각 한 부. 그러니까 3개 있으면 그 사본 복사해갖고 3장을 차례대로 쌓아 놓으세요. 자, 그리고 경기 남부, 북부, 그리고 기타 지역은요,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라는 거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맨 앞 페이지가 그거예요.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 그래서 뭐 총 몇 점, 그 다음에 해당이 뭐뭐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라는 걸 주는데 그걸 맨 앞에 놓으시고 사본은 그 뒤에 하나씩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 여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오늘은 다 준비됐다 손 치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2번 신원진술서 2부. 이거 청에서 제공하는 거 잠시 후에 쓰겠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이것도 청에서 제공하는 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남부 북부는 아마 2부? 아니다. 밑에 4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이것도 청에서 제공하는 거 표시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여부 동그라미 치시고, 남부랑 북부는 2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기본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앞에 했던 거니까 그냥 제출 여부 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10번만 안 하시면 돼요. 10번은 전의경 경체이신 분들은 동그라미, 나머지 분들은 X 치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표창장 또는 감사장 사본, 요거는 태반이 X일 겁니다. 근데 중요 범인 검거가 있다 하시는 분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12번 도핑 테스트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요것도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산점 자격증 땡땡 합산 점수 거기 본인 점수 쓰시면 돼요. 5점. 6점 쓰지 마세요. 2점, 2점, 2점 더 6점 얼마나 많으면 여기다가 만점인 최대 5점까지만 기재. 6점 쓰면 요거도 먹고 다시 5로 고쳐야 돼요. 5라고 쓰세요. 그리고 연번 본인 해당하는 자격증 쓰시기 바랍니다. 자격증명에다가 차례대로 쓰세요. 뭐 워드 프로세서 1급 혹은 뭐 태권도 2단, 그다음 뭐 지텔프, 그다음 뭐 일종 대형 뭐 등등 본인 해당하는 거 있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번호는 그 자격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번호 쓰시면 되고요. 발급 일자, 등록 일자도 자격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되고요. 발급 기간도 나와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점수는 각 해당 점수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개 쓰시는 분들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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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쓰셨죠? 자, 결격 사유 등 해당 여부. 복수국적 해당 여부. 복수국적자 아마 없을 겁니다. 해당 없음에 표시하시고요. 신체상 문신 유무 없음 표시하시고요.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지우세요. 지우고 나서 없음 하셔도 돼요. 뭐 유관상 지금 바뀐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세부 기준 해갖고 좀 바뀐 내용이 있거든요. 문신도 뭐 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기타, 그 다음에 노출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찰 제복을 착용하였을 경우에 뭐 하복을 포함해서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 뭐 그런 거 아니면 아마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등에 폴리스 뭐 이런 거 문신하신 분 없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제출 일시 2021년 그냥 오늘 날짜 쓰셔도 돼요. 이 날짜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날 이전이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도 되고 내일도 되고, 그러니까 제출일 이전. 자, 그래서 그때부터 내 모든 걸 형사님들이 검색해도 좋습니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 며칠이죠? 3월 13일 쓰셔야 되고요. 응시번호 밑에 쓰시고, 그 다음에 성명 쓰시고 직접 써보세요. 자, 다음 번 신원진술서.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 서류는 어떻게 넘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진술서는 여러분들이 각 경찰청 교육계에 제출을 할 겁니다. 제출하면 교육계에서 신원진술, 신원조사 관련 서류, 요거랑 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 다음에 뭐 행정정보 제공, 뭐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용정보 조회서, 요거를 이게 신원조사 관련 서류거든요. 요것만 여러분 해당하는 경찰청 정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 신원조사를 할 거예요. 뭐 외국에 나갔다 왔는지, 뭐 범죄 경력은 있는지, 뭐 나쁜 짓 한 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원진술서에 전화번호를 쓸 거거든요. 그거 거기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통화를 할 거예요. 물론 100% 통화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95% 정도는 통화를 하고요. 5% 정도는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불이익 없다, 상관없다. 그리고 통화 시간도요. 어떤 사람은 뭐 한 30분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 3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좋고 나쁘다 이런 거 없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제가 밴드에 싹 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워드 작성하실 때는요, 요걸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요 V 표시 있죠? 컨트롤 C 하셔가지고 밑에 해당하는 거 V 표시해야 될 때 있으면 그거 지우고 요거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성명 기재하시고요. 실제로 쓰세요. 그 다음에 한자. 여러분들 한자 기재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니까요. 한자도 기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도 쓰세요.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다 써야 됩니다. 아따, 한 것도 없는데 시간 잘 가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컬러 사진 있죠? 사진 파일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진을 붙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쁘게 나온 사진 있으면 파일 형태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 자체를 인쇄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증명서 참고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받으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옛날에 그 본적이에요, 본적. 옛날 구본적. 자, 주소는 여러분들 실제 등부상 나와 있는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지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데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임시 거처 같은 거 기재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노량진에 와 있어요. 혹은 공부하기 위해서 친척네 집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거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등본상 주소로 기재하시면 돼요. 이건 저의 추측이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그대로 공지를 해뒀습니다. 뭐 고시원 친척집 이런 거 기재 안 하셔도 되고 임시 거처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 밑에 직장 있죠. 현재 재직 중인 분들만 기재하시면 돼요. 과거에 퇴사했던 직장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없을 테니까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우측 연락처 보시면 휴대폰 요거는 잘 적으셔야 돼요. 정보과 형사님이 요거 보고 전화를 합니다. 그 밑에 이메일도 잘 기재해 주시고 다만 이메일에 좀 헷갈리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메일 중에 뭐 이런 거 I인가 L인가 O인가 0인가 이런 거 헷갈리는 거 있죠.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끔 명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메일로 뭐 날아가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달래요. 우린 또 해달라는 건 그대로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국적 대한민국 표시해 주시고요. V표 그 위에서 그 V표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됩니다. 복수 국적 없으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외국 국적 없을 테니까 놔두시면 되고 배우자 및 자녀 국적 결혼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공란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자격, 면허 일단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가지 된다. 그러면 다 쓰세요. 폰트를 좀 줄여도 되고요. 칸을 늘려도 됩니다. 다 쓰세요. 근데 그래도 너무 많아 하면 이제 자격증으로 인정된 거 있죠. 가산점으로 인정된 거. 가산점 기재부에 쓴 거를 빼고 나머지를 기재하세요. 난 아예 없는데 가산점 기재부에 적은 거 빼고는 없는 걸 그거라도 다 쓰세요. 아시겠죠? 뭐 대형, 워드, 뭐 GTF 다 쓰세요. 그리고 특히나 여학생들 중에 지난번에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심지어 무도가 10단이 넘었거든요. 여학생이. 대단하지 않나요?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씁니까? 그랬더니 뭐 2단씩이고 1단씩인데요.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막 특공무술 2단에 뭐 태권도 2단, 검도 1단, 뭐 학기도 3단 이렇게 막 다 더하면 10몇 단이에요. 근데 안 쓴다는 거 말이 안 돼요. 다 쓰세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쓴다. 그리고 그분 말씀처럼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나요? 있어도 상관없어. 다 쓰세요. 자, 밑에 재산. 요거 좀 헷갈릴 겁니다. 보통은 다들 미혼이실 테니까 본인 걸 쓰시면 되고요. 부동산은 본인 명의 부동산, 집이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전 전세 계약했는데요. 뭐 그거 쓰시면 되고요. 집 있다.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셔도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원 이렇게 쓰셔도 되고 혹은 더 편하게 그냥 1억 5천만 9억 재산이 많은데요. 상관없어요. 우리 그렇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전 기수 학생들 중에 주식으로만 7억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러워 죽겠죠.
자, 동사는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금액을 쓰시면 되는데요. 뭐 100만 원, 몇십만 원 안 써도 돼요. 수시로 바뀌잖아요. 오늘 있었다 내일 없어지기도 할 거예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 차량 갖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뭐 중고차 시세로 적당히 판단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는 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량가에 기재하시면 되고, 채무는 뭐 사나머니 이렇게 땡겼어 이런 거 말고요. 뭐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빌린 이런 채무 말고, 아까 신용정보조회서 있죠. 신용정보서.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거기에 채무 현황이 딱 뜨거든요. 그럼 그 금액을 다 더해서 그거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학자금 대출이나 뭐 카드 혹은 뭐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들 있죠. 그게 신용조회서에 다 뜨거든요. 그럼 그 금액을 싹 더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두 분 합산하셔가지고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빠삭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밑에 정당 사회단체 활동, 보통은 다 없을 테니까 없음이라고 쓰시고요.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이제 아버님께서, 여러분들 아버님께서 이렇게 가입해 놓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탈퇴하시고 없음으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역은 군별 뭐 다들 아시죠? 그다음에 병과 최종 계급 뭐 병장 쓰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기간은 월 단위까지만 쓰시면 돼요. 뭐 2021년, 그러니까 여기는 21년 03 이렇게까지만 쓰시면 돼요. 3월. 뭐 며칠까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군대를 뭐 미필하신 분들 혹은 의가사 전역하신 분들은 미필 사유에다가 그걸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다 알거든요. 그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 전 미필인데요. 불이익 하나도 없어요.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것만 입증하면 되니까. 뭐 미필이라고 저는 방이 나왔는데요. 요즘도 방이 있나요? 뭐 공익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쓰세요. 자, 그리고 학력 밑에 고교 이상 되어 있죠. 지금 서울을 그치, 모든 이 신원 질서 양식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만 앞에를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 예를 들어 뭐 동작 고등학교 쓰셔야 되고 뭐 동작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 기간은 월 단위 아시죠? 만약에 저는 전학 갔는데요 하면 전학 간 학교도 다 쓰세요. 그냥 뭐 언제 뭐 어디 고등학교에서 뭐 몇 년 몇 월, 그 다음에 전학 온 거 몇 년 몇 월, 그 다음에 전학 온 학교 이름 쓰시고 몇 년 몇 월, 그 다음에 학위란에다가는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쓰시면 되고요. 자, 저는 꼼꼼한데요. 그러시면 초, 중, 고, 대 순으로 쓰세요. 그렇게 쓰라고 돼 있으니까. 맨 위가 초등학교,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쓰시고요. 그리고 대학교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졸업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검정고시 출신은 그냥 거기다 검정고시라고 쓰시면 돼요. 자, 졸업, 뭐 전학, 중퇴, 자퇴, 재적, 휴학 뭐 이런 거 거기 학위란에다 다 쓰시면 되고요. 옆에 소재지는 시군 구까지 쓰면 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혹은 뭐 서울시 송파구, 전라남도 여수시 거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경영학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호텔 경영학, 뭐 전자공학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학위는 졸업하셨다. 그럼 뭐 학사 혹은 뭐 졸업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중에 태반은 졸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뭐 휴학 이렇게 쓰시면 돼요. 휴학 혹은 뭐 재적당했다. 재적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칸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면 늘려서 기재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응시번호 성명 되어 있죠. 서울은 이렇게 응시번호 성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없거든요. 하지만 모든 제출 서류는 매장 하단에 이걸 기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없는 경우엔 여러분들이 워드로 여기에 쓰시든가 혹은 자필로 쓰시면 됩니다.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뒷페이지. 자, 경력 있죠. 경찰청에서는 관공서, 기업체 혹은 자원봉사 등 주요 경력에 대해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불리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주식회사 해커스에서 5년간 근무를 했는데 나오면서 사직서를 면상에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진짜 못해 먹겠네. 들어 팍 던지고 나왔어요. 안 쓰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정보과 강사님이 물어봅니다. 혹시 거기 전 회사에 아직 연락하시는 분이 있나요? 직급과 성함,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전화합니다. 그럼 그분이 이상하게 말하겠죠. 오, 세상 또라이예요. 나갈 때
사직서를 20장 만들었고 모든 직원 얼굴에 던져버리고 나가더라고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쓰시는 게 좋겠고, 행여 통화를 했을 때 나한테 대단히 얘기를 잘해줄 것 같다. 그러면 쓰시면 좋겠습니다. 기간도 마찬가지. 월 단위까지 기재하시면 되고요. 직책은 다녔던 직책, 뭐 주임, 과장, 대리, 사원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밑에 해외 거주 사실 한번 볼게요. 어학연수, 그 다음에 교환학생 가시고 유학 가셨거나 그런 거는 다 쓰세요. 다만 그냥 단순히 여행 갔다, 40일이나 갔다 왔는데 됐어요. 여행은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정보과 형사인들이 출입국 사실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쓰시더라도 먼저 얘기할 겁니다. 뭐 작년에 캐나다 뭐 6개월 동안 갔다 오셨네요. 거기서 뭐 했어요? 왜 갔다 왔어요? 뭘 느꼈는가요?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신 거 있으면 기재하시고, 기간은 월 단위까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 목적은 말 그대로 뭐 어학연수 혹은 뭐 유학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동반가족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내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가족관계. 부모, 배우자, 자녀 되어 있죠. 형제, 자매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제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부모는 생존한 부모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버지나 어머님께서 누구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살아계신 부모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버지, 어머니 쓰셔도 되고요. 아빠, 엄마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성함, 성명 거기다 이제 성함 쓰시고요. 생년월일 아시죠? 기재하시면 되고. 자, 직업 직책은요 좀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구별한 뭐 1100 몇 가지인가? 뭐 그 직업군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대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충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회사원 이렇게 쓰면 계속 물어봐요. 회사 무슨 회사 다니세요? 그리고 뭐 직급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직업 직책에 수산업 한 다음에 옆에다가 뭐 붕어빵 판매 이렇게 딱 쓰셔야 돼요. 썰렁하죠. 죄송합니다. 자, 뭐 공무원 과장, 뭐 건설업 과장, 그 다음에 뭐 화원 운영 등 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아무튼 좀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주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주지는 시군 구까지, 뭐 충청남도 천안시까지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쓰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결혼하신 분 있으면 밑에다가 이제 배우자의 부모도 쓰시기 바랍니다. 생존하신 배우자의 부모, 뭐 시부, 시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혹은 장인, 장모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성함 쓰시고 생년월일 쓰시고, 직업 직책은 좀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뭐 회사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대형 인터내셔널 뭐 과장, 그리고 뭐 밑에다 뭐 무역업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좀 구체적으로 쓰는 건 문제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개괄적으로 쓰시면 꼬치꼬치 계속 캐물을 겁니다. 자, 북한 거주가족 없죠. 친교인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치시고요. 친교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쓰시기 바랍니다.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친교인물에게 전화가 갑니다. 한 명 또는 두 명에게 다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대학 시절 혹은 고교 시절 친구를 썼으면요, 학창 시절 이 친구 성격이 어땠나요? 뭐 교우관계 원만했나요? 잘 지냈어요? 뭐 술 먹고 꼬장 같은 거 없나요? 뭐 이 친구 별명이 뭐였나요? 등등 막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다 쓰시면 사전에 그분들이랑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경찰청에서 전화 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모르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긴 서울경찰청 누구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주시 같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어요. 또 막 욕설을 때려 붓고요. 그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전화 갈 수 있다. 특히나 경기 북부 제가 아까 칭찬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신원조사 담당자 3명의 조사관이 약 3주 동안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031 961 땡땡땡땡으로 시작하는 경기 북부청 전화번호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통화 예정으로 031 961로 시작하는 전화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해놨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 응시했습니다. 그럼 02 뭐시기로 오면요, 일단은 받아보자. 말투 잘 들어보세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이러면 좀 의심해 보시고요. 맞다 싶으면 잘 통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휴대폰으로도 옵니다. 그 형사님 개인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가니까 지금 단계는 잘 받으시고, 그리고 정보과 전화는 뭐 이따 하겠습니다. 개별 면접의 시작이에요. 그분들이 보고서를 써서 올리기 때문에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인풋 및 소행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참고사항, 이거는 정보과 형사님이 통화를 하고 느낀 내용. 인품 아주 그냥 내가 무서워 죽을 것 같더라, 너무 공격적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친절해 보임, 정말 체계적으로 생활하고 뭐 좋아 보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통화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친교 인물한테 전화할 수 있다. 자, 단 반드시 경찰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친구들 중에 경찰 공무원이 많이 있을 거고요. 경찰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보과 형사한테 전화가 오면 왜 나한테 전화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잘 받아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꼭 경찰 공무원일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일 좋은 친구, 제일 친한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통화할 때쯤 돼서 친구분들한테도 전화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야, 술 먹냐고 물어보면 한 반병 정도 먹는데 끝나자마자 친구들 다 챙기고 뭐 그러는 스타일이다. 이제 사전에 좀 입을 맞춰 놓으세요. 거짓말 교사범인가요? 아무튼 미리 통화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년, 월, 일 거기까지 전부 다 워드로 작성하세요.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그냥 갔다 오셔도 돼요. 자, 년, 월, 일 전부 다 워드로 작성하시고 작성자 성명까지 다 워드로 작성하세요. 자, 여기 처음 나오죠? 가로 인 그리고 가로 서명 또는 날인 돼 있잖아요. 인에다 도장을 찍어도 돼요. 근데 요즘 도장 찍는 사람 없지. 지금 도장 팔 필요도 없고요. 그냥 서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성함을 여기 서명 또는 날인 그 위에다가 정자로 쓰시면 돼요. 천재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응시번호 성명까지 전부 다 워드로 작성하시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 중간에 보시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해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음 하면 신원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밑에 민감정보 처리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하시고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V 표시하시면 돼요. 세 가지 표시하시고 신청인, 대리인 돼 있죠. 거기에다 이제 서명 또는 날인에다 여러분들 성함 쓰시면 돼요. 밑에 필요시 법정 대리인이라고 뭐 약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법정 대리인 필요 없잖아요. 다들 성인이니까 법정 대리인란은 쓰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것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연락처, 전화번호 쓰시고요. 밑에 응시번호, 성명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실제로 다 써보세요. 2021년 몇 월 며칠, 그냥 오늘 날짜로 3월 13일 쓰시고요. 성명, 홍길동, 그것까지 다 워드 작성. 지금 가로치고 서명돼 있는 데 있죠.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워드 작성. 무조건 다 워드 작성. 아시겠죠? 서명만 그 위에다 홍길동 정자로 자필 서명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본인 및 가족 동의돼 있죠. 본인에다가 성명에다가 이것도 워드로 작성. 홍길동 쓰시고 생년월일 뭐 2001년 3월 4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밑에 그 우측에 자필 서명돼 있는 거 있죠. 거기만 또 두 칸만 여러분들 자필로 서명하시면 돼요. 홍길동. 그리고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나 혹은 자녀 밑에 자필 서명 받으시면 되고, 미성년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대신 이름을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 북부 계신 분들은요, 본인 거만 쓰시면 돼요. 배우자, 자녀 결혼하셨더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거만 쓰시면 돼요. 졸립죠? 피곤하고요. 자, 응시번호, 성명 기재하시고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금방 끝낼게요. 자, 다음 행정정보 공동위원 사전 동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 운전면허 번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주민등록번호에 표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시고 나머지 지방청은 아예 주민등록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아예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럼 그 옆에다가 주민번호만 쓰시면 돼요. 뭐 01 이렇게 해서 옆에다 주민번호만 워드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쓰시고요. 대상자 본인, 성함,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서명하시고 생년월, 전화번호 쓰시고 응시번호, 성명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르죠? 오늘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6시 전에는 보내드려야 되니까. 자, 개인정보 조회,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자, 성명 쓰시고 주민번호 13자리 다 쓰시고요. 주소, 등본상 주소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2021년 몇 월 며칠 쓰시고 성명 쓰시고 전부 다 워드 작성. 그 다음에 인
여긴 또 도장 찍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도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이렇게 서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응시번호 성명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번. 자, 공무원 채용 신청검사서. 이게 바뀐 양식이에요. 이번에 새로 바뀐 양식이고요. 만약에 성해병원이나 보람의병원 가실 거 아니고 여러분 동네 병원 가실 거면 이 양식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바뀐 양식 맞느냐. 그리고 101단 같은 분은 여기에 흉의, 저 검사 내용 그 왼쪽 편에다가 보통은 그 흉의를 쓰거든요. 101경비단 가슴 둘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굵은 맨 위에 굵게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만 적어 가시면 돼요. 뭐 시험 실시 기간에는 뭐 서울경찰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응시 분야는 뭐 순경공채, 101단, 전의경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응시 번호 쓰시고 성명, 그다음에 주민번호 13자리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밑에는 의사가 작성할 부분입니다. 그 도핑 테스트도 하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뒷면 됐고요. 됐습니다. 자, 도핑 테스트 서약서, 그다음에 서약서 우측 하단에 2021년 몇 월 며칠 응시번호 몇 번 서약자 거기까지 다 워드 작성 그다음 성함만 정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자, 서류는 됐고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안내 확인해 보시고 이제 발급받는 건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죄송한데 20분만 이따 쉴게요. 그러니까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다녀오세요. 서류는 워드 작성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학원 뭐 들리실 일 있을 때 저한테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멀리 계시다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쭉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면서 이거 잘 됐네요. 이거 고쳐야겠습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컨펌 받고 그냥 대봉투에 넣어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됐고 자 2021년 1차 어저께 발표난 거 있죠. 그거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거랑 일정 한번 볼게요. 이거 잘 안 보이죠? 그 카메라에선 보입니까? 이게 뭐냐면 어저께 발표 나고 나서 서울 경기 남부 전 지역에 걸쳐 가지고 전체 채용 인원이 몇 명이었고 필기를 몇 명 붙였는지 그래서 몇 배수를 뽑아놨는지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법령에는요 필기 시험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몇 명을 채용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50명 이상을 뽑는다 그러면 150%를 선발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100명에서 149명 사이다 그러면 160%를 뽑아라. 50명에서 99명 사이다 그럼 170%를 1.7배수를 뽑아라. 만약에 6명에서 49명 사이다 그러면 1.8배수 180%를 뽑아라. 5명이면 10명을 뽑아라. 4명이면 9명, 3명이면 8명, 2명이면 6명, 1명일 때는 3명을 뽑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되게 정상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 그냥 그대로 뽑았어요. 물론 동점자가 한두 명이 있는 데가 있긴 있었습니다. 동점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필기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았죠. 그냥 합불만 나왔고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 필기시험 성적이 나올 거예요. 뭐 302.64, 뭐 303.05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아무튼 조정점수 있는 데는 사실 동점자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도 동점자 나온 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다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전의경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점으로 싸우잖아요. 평균 점수. 그래서 동점자가 제법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많이 붙였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 일반 남경은 488명을 채용했는데요. 732명을 붙어서 정확히 1.5배수를 뽑았습니다. 나머지 지역 제가 다 계산해 봤는데 거의 딱 그 붙이라고 하는 만큼만 붙였거나 혹은 한 명에서 2명 사이. 그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이거죠. 충북 전의경 3명 채용이에요. 그럼 3명이면 8명을 뽑아라. 4명 붙였네. 뭘까요? 점수가 다 안 된 거지. 그래서 그 4명은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4명이 담합하면 체력 빡시게 안 해도 돼. 자기랑 듣기. 너 20점 맞고, 너 21점 맞고, 22점, 23점. 오케이. 그러면 한 명만 떨어진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무튼 그렇다. 없죠? 충북 전의경. 안타깝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랬다. 자, 2019년 1차 때는요, 1707명 채용에 2913명을 필기 붙였고요. 전체 평균은 1.71배수를 뽑았습니다. 100명 채용에 171명을 뽑았고요. 그래서 71명은 떨어뜨리고 100명은 붙였어요. 자, 2020년 1차 때는 2727명 채용에
4,450명을 붙였고요. 1.63배수를 뽑았습니다. 163명 뽑아서 63명 떨어뜨리고 100명을 붙였어요. 2020년 2차 바로 전 시험에는요. 2,735명 인원 규모는 지금과 비슷합니다. 근데 5,121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무려 1.87배수를 뽑았어요. 100명 뽑는데 187명을 뽑은 거예요. 그 이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눈빛 몰라 설명해. 그 복수 정답이 있었죠? 복수 정답이 있어가지고 전원 합격 그 전원 정답 처리해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표본을 만들어 놓고 그 복수 정답을 다 전원 정답 쳐줬을 때 첫 번째 그룹 안에 그 첫 번째 그룹의 꼴등보다 높은 사람들을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필기 합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면접도 박 터졌고 체력도 박 터졌고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은 자 2021년 1차 2,907명 채용 규모는 되려 늘었어요. 2,735보다 뭐 한 200명 가까이 늘었죠. 근데 필기 붙인 거는 4,773명 훨씬 적어요. 한 400명 정도 더 적네요. 1.64배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특이할 건 없었고요. 다만 2020년 2차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일단 필기를 붙여놨고요. 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필기는 예선전에 불과합니다. 필기 성적 1등과 꼴등의 갭이 크지 않아요. 여경 같은 경우에 적으면 종합 환산 점수 1점 나는 경우도 있고요. 1점이 채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봤자 환산 점수 5점입니다. 근데 체력은 거의 2배 이상 뛰어요. 많이 나면 막 10점씩 나요. 그러면 종합 환산 점수 10점이면 체력 20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체력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거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어제 밤새 정리한 거죠. 서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전남, 전북, 광주 해갖고 전 지역을요 일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3월 15일이면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이고요. 이 옅은 하늘색은 실내 종목입니다. 옅은 하늘색은. 그리고 진한 파란색은 실외 종목. 그 다음에 노란 건 적성검사. 자, 맨 위가 서울이거든요. 서울은 3월 18일 날 목요일부터 해서요. 여학생이 먼저 시작하네요. 서류 제출하고요. 실내 종목합니다. 서울 여경. 안타깝지만 다음 주부터 체력 알고 있죠? 실내 종목부터 시작합니다. 실내 종목 하러 가서 아까 준비된 서류들 낼 거고요. 아마 그날 가면 신차검사 서류가 준비 안 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다시 공지할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신차검사 서류는 언제까지 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경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요. 남학생들은 3월 23일부터 서류 제출하고 실내 합니다. 그 다음에 100일단 학생들은 3월 21일부터 서류 제출하고 실내 종목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실외 종목 체력 100m랑 1000m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여기 실외 종목 이렇게 할 거고요. 웃기죠. 서울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적성검사 마지막에 4월 9일이에요. 근데 4월 10일 날 봐요. 적성검사 토요일 날 한꺼번에 다 몰아서 적성검사 보겠다. 그러니까 서울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은 일정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적성검사 보기 전에 인적성검사 한번 하시면 되고 사전조사 특강 들으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거 밴드에 올려드릴 거예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전에 적성검사 한번 받으시고 사전조사 특강 한번 들으시고 나머지는 체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 경기 남부는 서류 제출을 먼저 하고요. 체력을 하루에 다 봅니다. 전 종목으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모든 종목을 다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적성검사를 보고요.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서류 내고요. 적성검사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요거 빨간색은 제가 위에 표시해 놓은 거 빨간색은 우리 학원 사전조사 특강 일정이에요. 그리고 요 노란 요 뭐 녹색인가? 요거는 우리 학원 인적성검사 일정이에요.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1회를 다 들으세요. 적성검사랑 그 다음에 사전조사 특강을 다 들어야 합니다. 요게 면접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번에 체력 실내 종목 하고요. 실외 종목 합니다. 인천 여기 강원까지만 볼게요. 인천은 서류 제출을 제일 먼저 하고요. 여기도 인천도 전 종목 다 보내요. 전 종목 체력을 하루에 다 보고요. 그 다음날 바로 적성검사 보고요.
그다음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좀 늦네요. 신검 서류만 먼저 내려요. 신체검사는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체력, 실외 종목을 먼저 하고 100m, 1000m를 먼저 하고 그 다음번에 실내 종목 하고요. 나중에 적성검사를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청도 다 정리를 해놨고요. 요 내용은 밴드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그 메모 맨 앞에 보시면 그 적성검사 일정, 사전조사서 일정 나와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성검사 일정 확인하시고 그 안에 반드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공짜라서 그래요. 공짜라서 뭐 퀄리티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노량진 메이저 학원들은 적성검사 업체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인적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일 꼼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저도 알려드릴 거고요. 담당 업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꼼꼼하게 안내 드릴 거고, 적성검사를 어떻게 응시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이나 그런 거 다 설명드릴 거고요. 사전조사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료로 넣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그냥 한번 시작하면 목숨 걸고 합니다. 그리고 뭐 외부 사람들, 뭐 조교, 뭐 외부 선생님들 초빙해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한테 뭐 첨삭을 맡기지도 않고요. 제가 직접 다 합니다. 밤새서라도 하고요. 대신 급한 순서대로 하겠지. 1차 때 사전조사 특강에서 실제로 작성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작성해서 제출하면 제일 급한 경기 북부를 제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번에 급한 지방청 순서대로 뭐 남부를 하거나 서울은 맨 꽁지를 해드릴 거고, 어찌됐건 제가 직접 다 해드릴 거고요. 일일이 피드백 다 해드릴 거고요. 쓰고 나서 불안하다 또 써면 또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해드릴 거예요. 그냥 해드릴 거니까 뭐 다른 데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유료로 적성검사를 별도로 받으시거나 뭐 사전조사서를 뭐 들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전조사서는 여기저기 들어보고 싶으면 공짜면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굳이 돈 내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돈 내고 첨삭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0번이건 200번이건 시간 힘 닿는 데까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사전조사 특강을 좀 대폭 강화하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20년 2차 때 사전조사서 내용 중에 상황대처가 제법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상황대처 같은 능력, 그러니까 사전조사서는 여러분들의 인성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인성, 가치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죽 써놓으면 이미 망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경찰학개론을 했으니까 우리 경찰관은 무기를 쓸 수 있어요. 총기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장구 뭐 다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 요건, 혹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 요건, 혹은 장구 사용 요건, 분사기 체류탄 등 사용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상황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경찰관들이 그걸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뭐 누가 칼 갖고 공격한다고 경찰관이 바로 꺼내갖고 막 총 쏘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법리적으로만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다. 어떻게 할래? 예. 3회 이상의 투항 명령을 내린 후, 뭐, 불응시, 대퇴부열 갈겨버리겠습니다. 뭐, 자, 썼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안 하겠지. 그런 걸 제가 막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쏜다고 문제되지 않는데, 실제는 그런 경찰관이 없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사전조사서에 그렇게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소 괴팍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약간은 이기적인 성격이 있어요. 조직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등등 이런 뉘앙스를 이미 사전조사서에 풍겨놨어요. 자, 사전조사서는요. 실제 개별 면접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면접관님들이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실하기 전에 읽고 계시죠. 총 쏜대요. 총 쏜대. 막 쏜대. 야, 수갑 채우고 쏜대. 막. 누군데? 여러분들이 들어왔죠. 이미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면접 때 이미 이제 그때는 뭐 상황 대처도 해보고 커버하려고 하겠지. 근데 이미 사전조사서에서 막 똥 싸놓고요. 적성검사에서 뭐 껐득하면 공격한다고 그러고 반사회성 높고요. 자살, 우울, 스트레스 막 이런 거 높아버리면 사실 면접에서 커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충분히 학원에서는 다 연습을 할 겁니다. 딴 데 빠질 필요 없고요. 본인의 일정 잘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 밴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쉴게요. 지금이 죄송해요. 너무 길었죠? 4시
18분이네요. 30분까지 쉴게요. 그러니까 1차 설명회를 들으셨거나 이제 나는 서류 됐으니까 가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남은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인권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데스크에서 받으시고요.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